오늘은 재미나는 이야기 중에 여러분들이 아주 흥미롭게 생각하고 재미있다. 그리고 막 이렇게 막 인터넷 같은 경우도 연예인 막 뭐 뜨면은 제일 많이 찾아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예인들이 부동산을 정말 과연 전문가들이 바라보고 있는 그 연예인들 부동산 투자가 정말 잘한 투자인지 또 뭐 잘못된 투자는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다 뭐 제가 지금 여기 말씀드리기 전에 좀 한번 훑어봤더니 곳곳이 적자를 보고 있는 연예인들도 있고 그래도 열이면 6명 이상은 투자를 해서 뭐 한 조금 올라가 있는 상태인 사람도 있고 그 전에 오래전에 투자한 연예인들은 상당히 많은 수익을 내고 있는 연예인도 있다고 들여다봤습니다. 제 나름대로의 분석이긴 하지만 제가 해외에 다니면서 사실은 집에 살면서 꼭 그렇게 우연하게 보게 되면은 꼭 아는 분들이 제가 살고 있는 곳에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분들도 상당히 연예인들 비롯해서 뭐 정치인들의 자식들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을 참 많이 접하게 되고 또 소문을 듣고 알게 돼서 내가 살고 있는 곳에 그분들이 살았구나라고 나중에 알게 되는 경우도 있었었는데 제가 LA에서는 살고 있을 때 그 야구 선수 박찬호 씨가 굉장히 부동산에 관심이 많고 그리고 제가 살고 있었던 이웃이었고요. 그리고 제가 선호하는 주택이 있었었는데 거기는 다운타운 쪽까지는 안 내려가는데 다니엘 헨이라고 있죠. 예, 그 친구도 뭐 어디 TV에 나와서 집이 아주 예쁘게 만들어진 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감탄을 하고 저런 집에 살았으면 좋겠다 하고 그래서 제가 또 누굽니까 발빠르게 제 부동산 동생을 데리고 그곳에 이제 가게 됐죠. 예, 가서 뭐 저야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정문을 비롯해서 이렇게 들여다봤는데 그곳이 상당히 오르지 않았습니다. 예, 산 거에 대비해서 공사를 수영장까지 만들고 그랬다 그래요. 그래서 뭐 안에 그 정도 공사하고 수영장 만들려고 그러면 30만 불,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3억 3천 이상은 들어야 되는데 그 정도를 들이고 살 때도 이제 맥시멈 100만 불을 들었을 때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시세는 130만 불이 좀 안 되니까 제가 볼 때는 그냥 산 거에 대비 공사비까지 쳤을 때 그 값은 그냥 현재의 값이다. 예. 수익률로 봤을 때는 제로라고 볼 수가 있죠. 예. 오히려 적자지 않나. 왜냐하면은 뭐 세금도 내고 또 대출을 안 받았겠죠. 돈 잘 버니까. 만일에 다른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은행 대출을 받았을 때 대출이자 또 뭐 경비 뭐 이런 걸 다 빼면은 수익률이 없는 경우에는 제로가 아니고 마이너스가 될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이 굉장히 좋은 지역이에요. 그런데 되게 비싸요. 예. 지금 현재도 굉장히 비싼 곳이긴 하지만 위치적으로 특별하게 뭐가 있는 것은 아니고 산 쪽 위로 있는데 그쪽이 유니버셜 스튜디오 들어보셨죠? 예, 그쪽 밑에 라인의 산 쪽이어가지고 그다지 로케이션이 좋은 곳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오히려 그쪽은 선호하지 않고 여기보다는 오히려 UCLA라는 아이비리그 학교가 있는 곳이 있는데 그쪽 산 쪽이 훨씬 낫다라는 판단을 그때 하게 됐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집값도 저렴하고 물론 이제 현재 내가 봤을 때 그 집값들은 상당히 거품이 또 나름대로 제가 보는 상황에서는 거품이 있지 않나. 원래 저는 또 초반에 처음의 값을 항상 들여다보기 때문에 그때 시세에 비교해서 현재 집값으로 봤을 때는 많이 올라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집을 내가 샀을 때 문제는 뭐냐면은 다니엘 헨이처럼 굉장히 오래된 집들이라 좀 과격하게 얘기해서 제가 표현하는 집으로 과격하게 썩었다 집이. 예, 한마디로. 그래서 올 수리를 해야 됐을 경우에 최하 부동산들은 뭐 10만 불이면 된다는데 그거는 그 사람들 얘기고 제가 볼 때는 새로운 자재를 비롯해서 새롭게 꾸미려면은 최소한대로 20에서 25만 불, 많이 들면 30만 불까지도 드는 상황의 집들이어가지고 잘 사야 되지 않나라고 평가를 했었습니다. 어쨌든 다니엘 헨이 집 동네는 굉장히 부자촌으로 아주 그냥
많은 그 헐리우드 스타들, 최고지의 헐리우드 스타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중간 레벨의 헐리우드 스타들이 좀 종종 뭐 해리포터, 예, 해리포터에 나온 나이 드신 그 배우들 뭐 살고 계시다 이런 얘기를 또 해서 제가 들었고요. 그 외에도 몇몇 연예인들이 중간 레벨 정도 되는 연예인들이 살고 있더라고요. 예. 집은 한 150만 불 정도 썸띵 라인이면 상당히 좋은 집을 얻어서 살 수 있다라는 평가를 받았는데 경기가 안 좋아지면 이제 내년부터 제가 그 앞전에 내년부터 굉장히 위험한 미래, 예, 상당히 좋지 않게 바라보고 있는데 그랬을 경우에 위험한 시기까지 저는 바라보고 집을 삽니다, 사실은. 그랬을 경우에는 그 집이 현재 150만 불이라면 100만 불까지도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한번 해봤습니다. 저는 살 때도 그 떨어질 값을 생각하고 집을 사기 때문에 고치는 것까지 예상을 한다면은 집값이 굉장히 상당히 싸야 집을 살 수 있다고 저는 뭐 보고 있고요. 집을 선택할 땐 또 그렇게 집을 사기도 하고요. 특히나 그 주택 같은 경우에는 LA는 사실 콘도, 아파트 이런 것보다 아파트는 미국에서는 렌탈만 하는 데를 아파트라고 그러고요. 콘도미니엄이라는 데는 내가 돈을 주고 사는 집을 콘도미니엄이라고 하는데 주택 같은 경우가 훨씬 인기가 있어요. LA는. 그리고 투자 가치도 훨씬 좋고요. 그렇게 내다보고들 많이 투자를 했죠. 이 얘기는 사실 제가 5, 6년, 20년 전 얘기인데 그 후 7, 8년 전부터는 이미 제가 블로그에 한참 오랫동안 LA 가서 쓴 게 있지만은 주택보다는 이제 편안한 콘도를 선호하는 부유층 재벌들 비롯해서 부자들이 콘도미니엄을 선호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콘도들이 굉장히 멋진 콘도들이 많이 지어졌고 아주 특이한 콘도들이 미국에서 시작돼서 이제 유럽으로 해서 뭐 일본으로 해서 우리나라까지도 우리나라 이 콘도들을 보면은 거의 미국 거를 디자인했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제 판도가 그 LA 같은 경우에도 주택이 투자 그 값어치로 훨씬 낮다. 이렇게 부동산들이 항상 저한테 주택을 사세요. 십수년 전에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7, 8년 전부터 제가 이제 블로그에 쓸 때부터 이제는 콘도를 선호할 시기가 왔다. 부자들도 주택보다는 편안한 집 같은 뭐 집 안에 들어가면 정원도 있고 막 이런 콘도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런 콘도들이 인기를 벌써 얻고 있었고 부자들이 그런 베버리힐스 밑에 뭐 수천억 만불짜리 수백억이 아니고 수천억이에요. 근데 천억이라 봤자 미국에서 110억밖에 안 돼요. 근데 100억짜리 아파트가 저희 나라에도 있다고 하는데 뭐 더 힐이라든가 반포 같은데 한강 보이는 데가 뭐 70억, 80억이라고 하는데 팔리는지 안 팔리는지 잘 모르겠지만 왜 그렇게 허세에 거품이 뜬 그 값이 올라가져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물건이 사고 팔립니다. 그런 곳은 1,000만 불이면 110억이 넘죠. 우리나라 돈으로. 세계적인 부자들이 베버리힐스를 나 로데오 뭐 이쪽에를 선호하지. 저희 나라의 그 한남동 더힐이나 반포에 있는 주공 아파트 부시고 친 자이라든가 이런 걸 100억을 주고 살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면 세계적인 시장을 봐야지. 이제 우리들끼리 말하자면 우리나라에서 뭐 우리들끼리라는 게 내가 가지고 100억짜리 물건을 가지고 있는데 내 그 한국 분이 내 물건을 샀다. 이런 시장은 제가 볼 때는 결국 거품이 빠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곤 했었습니다. 어쨌든 오늘 그 얘기를 하기 전에 그 뭐 굉장히 송승헌 씨라는 분이 이제 탤런트죠. 예, 이 탤런트가 제가 요즘은 좀 TV에 모습을 안 보여서 좀 이름들이 가물가물해요. 활동을 많이 하는 뭐 서청훈인가? 아니 그 서장훈. 네, 이 사람 이름도 몰라가지고 제가 이제 인터넷에서 찾아가지고 적어놨는데. 먼저 그 송승헌 씨 같은 경우에 굉장히 부동산을 잘하는 고수다. 이렇게 그 제가 찾아보니까 써 있어서 조금 들여다봤는데 확실하게 남 얘기를 제가 이렇게 자세히 보지는 않아요. 예. 들여다보니까 한 개는 굉장히 투자를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가지고 거기에는
프로페셔널 전문가가 아마 그 코치를 한 것이 보였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 경매로 37억인가에 나온 거를 잘 이렇게 이제 경매 받아서 30억에 사서 공사를 치는데 한 6, 7억이 들고, 그게 이제 뭐 자기가 그 뭐 유명세를 탔는지 뭔지 모르지만은 굉장히 그 우량 임차인 스타벅스를 집어넣으면서 상당히 좋은 장기 계약을 맺음으로써 이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은 장기 계약, 오랫동안 굉장히 좋은 회사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런 회사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유명 브랜드들, 맥도날드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가 부동산을 사서 들어가고,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아니면 뭐 스타벅스, 뭐 커피빈만 해도 뭐 조금 스타벅스보다는 못하죠. 제가 이제 그쪽 그 회사를 알기 때문에, 이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체인점들 중에 가장 우량한 체인점들이 들어와서 오랫동안 자리를 선점하고 있으면 빌딩 값도 오르고, 그 다음에 뭐 자동차도 있지 않습니까? 뭐 현대를 비롯해서 기아라든가 뭐 아무리 그래도 좋은 회사들이죠. 근데 내년부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좋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시장을. 그래서 현대라든가 기아도 이제 좋은 자리에 비싸게 주고 들어간 회사들도 이제 이동이 있을 시기가 지금 닥쳐오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하여튼 그 싸게 경매를 받아서 약간 수리를 한 후에 좋은 회사를 유치함으로써 그 빌딩 값도 올라가고 본인으로서는 상당히 성공한 케이스에 부동산 투자를 했다라고 부동산들이 이렇게 고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경우는 제가 그 뭐 참 잘 아는 박명수 씨 같은 경우에도 그 굉장히 싸게, 이 사람은 완전히 그 제가 그 교촌 치킨인가요? 예, 그거 할 때도 여의도에서 보면 참 열심히 살아요. 네, 열심히 사는데 일은 가족들이 하더라고요. 왜냐면 본인은 개그하러 다니라 바쁘니까. 제가 이제 한번 가서 봤는데 이제 좀 허세가 좀 이렇게 말 허세가 있지 뭐 굉장히 성실한 분이에요. 근데 말은 이제 허세같이 보이잖아요. 야, 막 이러고 그러니까. 근데 하여튼 가족들이 같이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면서 교촌 치킨 막 치킨 구워서 하고, 이제 본인은 이렇게 이제 손님 온 거 테이블, 제가 그때 뭐 요즘 좀 사고로 김은국 씨 텔레비 못 하고 있는데, 김은국 씨랑 이제 저랑 몇몇 PD랑 이렇게 이제 식사를 했었는데, 식사가 아니면 뭐 교촌 치킨에서 뭐 맥주들 마시고 나는 치킨을 좀 먹었는데 굉장히 장사가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가 그 비즈니스, 그리고 그 말을 들어보니까 여의도에 또 하나의 교촌 치킨이 들어오려고 그랬는데 자기가 그 자리를 선점하겠다. 오히려 더블로 돈을 주겠다.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이 교촌치킨 들어오는 거를 오히려 이제 자기가 이게 매출이 아무래도 한 사람이 더 들어오면 반으로 주는 건 사실이죠. 그래서 그거를 하겠다 그래서 회사까지 들어가서 뭐 그렇게 얘기를 해서 다른 사람이 들어올 거를 자기가 막아가지고 뭐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제 안 좋은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교촌치킨을 함으로써 매출이 좋았다. 성공한 케이스죠. 예, 그래서 그 자리를 이제 나중에 보니까 연예인 돈 잘 버는데 뭐 그거 계속 하고 있겠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교촌치킨 그 자리도 다른 사람한테 뭐 피를 받았겠죠. 그래서 잘 매각을 하고 이제 부동산으로 뛰어드는 것 같은데, 그 부동산도 하여튼 허름한 건물을 사서 그 와이프하고 결혼한 후에, 그 와이프가 상당히 TV에서 제가 무슨 프로에서 하나 봤는데 꼬장꼬장하고 성깔도 있고 좀 그 성격에 박명수 씨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그 비유 맞추며 사는 거 보면은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갖는데, 그 와이프가 좀 부동산을 잘한다 이런 소문이 드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서로 잘한다고 보시면 돼요. 만만치 않습니다, 박명수 씨도. 그래서 박명수 씨가 그 허름한 건물을 사서 또 그것도 송승헌 씨처럼 이제 잘 공사를 해가지고 스타벅스를 우량 임대인을 죄송합니다. 임대인을 이제 선점해서 장기 계약을 맺음으로써 당시에 그 허름한 그 건물을 굉장히 잘 활용을 하다가 돈을 좀 많이 남겼죠. 예, 많이 남겨서 뭐 20억 이상 남기면 많이 남겼다 볼 수 있죠. 세금을 얼마나 냈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한 뭐 15억 이 정도 가져가면은 굉장히 많이 남기는 거죠, 사실. 예. 그래서 부동산 투자를 처음에 이제 송승헌 씨 같은 얘기는 이제 나중에 하고, 박명수 씨 예를 들자면 매각을 하고 지금 방배동 쪽에다가
크게 뭔가를 지금 하려고 땅은 싸게 샀는데 건물 짓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건물을 지금 짓고 이제 뭐 어떻게 됐는지 그 이후에는 이제 소문이 안 나 있어서 잘 모르는데 쉽지 않은 일을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잘 투자해서 이제 2차 다른 쪽으로 이제 더 크게 원래 이제 부동산을 하면은 이렇게 잘 수익을 남기면은 이제 이렇게 욕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크게 또 다른 데로 넘어가는데 이제 어떻게 성공을 이룰지 한번 좀 제가 지켜보려고 그러고요. 송승환 씨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우량 임차인을 구함으로써 이분은 뭐 매각은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빌딩 값이 좀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스타벅스가 견디고 있는 동안은 굉장히 많이 건물 상황을 봐서는 그렇게 좋은 땅은 아닌 것 같아요. 강남에. 예, 그런데 일단 우량 임차인이 좋은 스타벅스가 들어와 있으니까 지금까지는 순조롭게 펼쳐나가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 여기서 욕심이 생기니까 또 그 양반도 또 우리 또 다른 큰 종로에 있는 건물을 사는 거 그거는 조금 투자가 그 부동산 전문가들이 볼 때는 정말 투자를 잘했다. 그게 뭐 300억 이상이 나가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거는 그렇게 잘 투자한 부동산이라고 보고 싶지 않습니다. 사실 200한 썸띵 50억 조금 안 되게 산 것 같은데 대출도 좀 상당히 많이 받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월세 폭이 나오는 게 물론 뭐 지하철 몇선 뭐 7호선인가 뭐가 들어오고 뭐 거기가 굉장히 근데 요즘은 건물 사면요 지하철 노선 좋은 거는 기본적으로 봅니다. 그렇다고 장사가 잘 되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 그래서 두 번째 산 부동산 욕심을 좀 너무 많이 부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고 나면은 이제 부동산 고수들이 좀 제 유튜브 같은 걸 보거든요. 그래서 말 다 바꿉니다. 그래서 참 말하기가 처음에 제가 2000년도 7년도에 이거 책을 냈을 때도 아주 그냥 킥포인트들을 제가 되게 많이 얘기했었는데 그걸 나중에 전부 따라들 하고 뭐 남한테 돈 모을 거니까 그렇게 알아라 뭐 이런 얘기 제가 처음에 했었는데 그걸 또 그대로 따라서들 막 하고 있고 저는 미국 떠나고 없었지만 그런 책들을 보면서 참 이거 좀 내가 한 말이 이게 입소문을 타가지고 이렇게 얘기가 잘 되면 이거 밥도 좀 얻어 먹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네 이러면서 섭섭하기도 했었는데 이 그 전문가 고수들이 보는 송승헌 씨의 그 두 번째 빌딩은 좀 잘 투자가 됐다고들 보는데 저는 좀 그렇게 안 보고 있고요. 왜 그러냐 하면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경기가 안 좋아지고 급락세로 이제 부동산이 가기 시작하면은 현재 그 압구정동을 비롯해서 가로수, 뭐 신촌, 홍대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지금 집세를 못 내서 사실 지금 점포 임대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붙여지죠. 그래서 우량 뭐 임차인을 구했다 하더라도 계약이 끝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굉장히 힘든 과정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큰 200억, 300억 막 이런 건물들은 매각하는데 보통 레귤러 부동산하고 일을 할 수 없고요. 뭔가 좀 전문성이 있는 부동산들하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물건들은 조금 팔기 힘든 물건들이기도 하고 월세가 또 그 액수에 비해서 5% 이상의 수익률이 나야 되는데 예를 들어 300억이라 계산하면 355, 1억 5천만 원이 나와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5% 300억 자기네가 추상한 건 330억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건물은 지금 300억이 나간다. 330억이 나간다. 이런데 330억이면 5%의 수익률을 내려면 2억 정도 수익률을 내야 되는데 그런 건물이 될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두 번째 건물은 아직까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경기가 이제 안 좋아지는 내년부터 그리고 또 대출 이자가 한 번 올렸는데 내년부터 상당히 많은 이자들이 올라가기 시작할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투자액 대비 나중에 팔 때 뭐 어떻게 될까 건물값도 떨어지고 이러면은 월세도 잘 자기가 투자한 액수보다 적게 나오고 이러면은 이제 적자를 보게 되죠. 그럴 경우에 굉장히 어려워질 확률이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두 번째 건물은 좀 투자를 잘하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본인이 또 잘 버니까
예, 그걸로 떼어나가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다행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좀 부동산을 좀 투자를 잘한 친구들이 또 나름대로 있어요. 그것도 역시 최근에 산 연예인들보다는 앞전에 저 같은 경우는 80년대 부동산을 샀기 때문에 투자액도 얼마 들지 않았지만 그때 당시에는 투자액 많이 들인 겁니다. 제 나름대로 근검절약하면서 쓰고 싶은 거 안 쓰고 상당히 목돈을 모으기 위해서 머리털 다 빠졌었고요. 예. 좋은 차도 한번 타보지 못했고 다른 애들 벤츠 타고 BMW 탈 때 저는 포드 이런 거 타고 현대차, 소나타 제일 좋은 차가 그거였던 것 같아요. 예. 지금은 제일 좋은 차 탑니다. 네. 그래서 저는 80년대지만 이제 90년대 말 정도의 투자를 한 친구들 보면 이제 박찬호 씨 같은 경우 미국에도 투자해서 집도 있고 상당히 많이 보러 다니고 있는 걸로 제가 부동산한테 가는 곳마다 듣고 있고요. 아직도 관심이 많은 거죠. 그것도 재미있습니다. 투자가로 이렇게 다니는 게. 그리고 서울에 있는 부동산들도 다 그냥 1000억이 넘는 걸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아주 투자를 잘 했죠. 이분도 제가 아는 걸로는 혼자 한 것은 아니고요. 프로 전문성을 띈 그분하고 이제 같이 코치를 받으면서 일을 한 걸로, 아버님 어머님도 이제 많이 고생을 한 걸로 제가 듣고 있고, 그래서 잘 투자를 해서 투자액 대비 옛날에 부동산을 사서 건물을 짓고 했어도 그 월세가 3% 이상, 5%도 아니고 3%만 계산해도 되는데 거기서 5% 이상이 수억이 나오니까 굉장히 투자를 잘한 연예인이라고 볼 수가 있죠. 지금은 굉장히 이제 이혼을 해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세원 씨하고 서정희 씨, 이분들도 제가 굉장히 점수를 많이 났었어요. 지금 말고. 지금은 이제 다 망해가지고 돈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서세원 씨는 목사면서도 뭘 했죠? 용인에서? 네. 부동산 사업을 해서 굉장히 수익을 많이 냈다. 네. 이렇게 소문은 무성하게 나 있죠. 예. 근데 제가 볼 때는 집 한 채 받은 것 같고요. 예. 그렇게 수익을 냈을 정도로 되지는 않지 않았을까, 제 판단입니다. 전적으로. 예. 그러나 그 옛날로 봤을 때는 서세원 씨가 가지고 있었던 집을 비롯해서 서세원 씨가 가지고 있었던 집 한 채, 삼성동 집은 누가 샀죠? 가수 레인이 뭡니까? 예. 비가 샀고, 그 다음에 여기 압구정동 제가 사무실 가지고 있는 위쪽으로 올라가면 청담동 라인에 굉장히 큰 차가 다니는 사거리 뒤쪽으로 들어가면은 서세원 씨 건물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가끔 와이프였던 서정희 씨가 TV도 촬영하고 책에도 나오고 그랬던 집이죠. 그 집은 누가 샀죠? 장근석. 들어보셨죠? 예. 전 잘 몰랐는데, 예. 책을 보고 장근석이라는 친구가 누군가하고 들어보니까 일본에서 돈을 그렇게 많이 벌었더라고요. 예.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거 해가지고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을 하나, 둘 사고 재미를 보면은 그 다음에 계속해서 부동산을 사들이는데, 장근석이라는 친구도 부동산을 건물을 몇 개 가지고 있는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서세훈 씨가 그런 식으로 이제 부동산을 다 팔고 정리를 하고 미국에 들어갔다가 또 이제 안 좋은 불미스러운 일로 또 나왔다가 최근에 이제 서정희 씨랑 이혼을 하면서 가지고 있었던 오피스가 어디였죠? 예. 청담동에 PM4라고 한번 쳐서 들어가 보시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오피스텔 2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와이프 서정희 씨 이름으로 돼 있었고, 하나는 딸 이름 모르겠네요. 예. 그 딸이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는 경매로 넘어갔어요. 예. 제가 경매로 넘어갈 때 눈독을 들였었는데, 미국에 있느라, 안타깝지만, 싼 값도 아니고, 벌써 부자들이 잡아갔더만요. 한 번 1차에 그냥 다 잡아가서 참 상당히 높은 값으로 높은 값이라는 게 자기가 산 값보다는 조금 떨어졌었어요. 당시에도 조금 부동산이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조금 올랐죠. 그래서 한 5억 정도 올라가 있는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딸이 가지고 있었던 거는 이제 팔았고, 또 하나 서정희 씨 거는 남편이었던 서세원 씨랑 같이 일군 거니까
자산 정리를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갖고 하여튼 어쨌든 그 PM플루라는 그 오피스는 대한민국에서 1등 최고 좋은 위치에 최고로 좋은 오피스텔로 텍스도 많이 내고 세금 뭐 여러 가지 관리비도 되게 비싼 곳이고요. 굉장히 연예인들을 많이 삽니다. 이 연예인들 얘기하면 안 되는데 홍진경 씨를 비롯해서 에릭이라든가 그것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10명 사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린 건 서재원 씨가 이제 팔았던 연예인들한테 팔았던 그 집 외에도 땅들도 굉장히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좀 부동산이 있었는데 사실상 지금은 정리가 다 돼서 이혼 소송을 하면서 서로 정리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 살다가 이혼을 하면 사실 좋지는 않아요. 뭐 서로가 이제 이렇게 또 논아 가져야 되고 이게 뭐 이혼을 했을 때 재산은 어떻게 되고 이혼을 하면 어떤 것이 재산상의 자산을 가지고 있을 때 좋은지 나쁜지 어떤 것이 나한테 필요한 건지 뭐 이런 내용은 나중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만 얘기하려도 2시간이 걸려서. 그래서 박찬호 씨와 서세원 씨 투자를 되게 잘했죠. 잘했고 박찬호 씨는 뭐 여전히 잘 살고 계셔서 아주 1000억대의 부동산 부자고 서세원 씨는 뭐 이혼을 해서 서로 자산을 논았지만 여전히 부동산 목사면서도 부동산 투자에 더 열을 올리고 있는 듯합니다. 뭐 중국 가가지고 요즘 부동산 한다는데 중국 시장 거의 망했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서세원 씨 빨리 들어오세요. 서울에서 부동산도 이제 안 팔릴 것 같아요. 좀 다른 곳에 몰입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 외에 좀 시간이 많이 흘러서 몇 명 제가 여기 써놓은 거 있는데 그 2탄은 내일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김희애 씨도 있고 송중기, 장동건, 뭐 전지현, 조인성을 비롯해서 그분들의 자산을 제가 들여다보고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내일 좋은 얘기, 재미있는 얘기 보내드리도록 하지요. 안녕.